안녕하세요 여러분, 버니입니다. 저 버니는 작년부터 확진자가 되었다가 이젠 그 합병증으로 코로나 블루 증상까지 의심되는데요. 뉴스를 보면 요새 코로나 레드 환자들도 많아 보이더군요. 코로나19와 이 모든 몹쓸병들을 패키지로 지구상에서 몰아내기 위한 백신 전쟁이 한창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쟁의 양상이 조금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니가 공부를 좀 해봤죠. 함께 살펴볼까요? 코로나19 전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1억 2,700만 명에 이르고 무려 278만 명이 이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 접종 속도를 높이는데 사활을 걸 수밖에 없죠.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3차 확산이 심화하면서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확보는 장기간의 팬데믹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스웨덴이 자연 감염을 통한 집단 면역을 실험한다며 마스크 착용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하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했던 것 다들 기억하시죠? 팬데믹이 종료되려면 전체 인구의 최소 60에서 70%가 면역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과학적인 방법은 현재로서 백신 접종뿐입니다. 그럼 현재 어떤 백신들이 나와 있을까요? 먼저 개발도 FDA 사용 승인도 가장 빨리 받은 건 바로 화이자 백신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백신이며 mRNA 형태로 3주 간격을 두고 2차례 접종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약 95%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백신 예방 효과란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접종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95%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100명 접종해도 5명은 코로나19에 걸린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고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승인받은 백신은 바로 모더나 백신입니다. 이것도 mRNA 형태의 백신인데요. 4주 간격으로 접종을 해야 합니다. 2회 접종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코로나19를 예방하는 효과가 94.1%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영국에서 개발된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바이러스를 전달체로 만들고 이 바이러스 안에 코로나19 항원 유전자를 넣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바이러스 예방 효과는 최소 62%에서 최대 70%로 앞에 두 백신에 비해 약간 떨어진다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효과적이죠. 또한 영상 2에서 8도에서 6개월 이상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하에서 보관 및 유통을 해야 하는 mRNA 백신보다 관리가 쉽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답니다. 이상 세 가지가 가장 잘 알려진 코로나19 백신이기는 하지만 그 밖에도 현재 많은 백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백신은 총 237개이고 이 중 64개가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데 마지막 단계인 3상까지 진행된 백신은 15개입니다. 그럼 국내 제약사 중에도 백신을 개발 중인 곳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총 7종의 백신이 개발 중인데 아직 모두 1상이나 2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3상까지 가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국내에 확진자가 적어서 그렇다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백신 접종을 고대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백신에 대한 공포와 저항감도 만만치 않은데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음모론의 토양이 되곤 합니다. 갑작스레 세상을 집어삼킨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통상적인 과정보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 개발된 백신에 대해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쳐 비합리적인 믿음에 사로잡힌 나머지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건 정말 문제겠죠?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서부터 백신이 처음으로 개발되기 시작할 무렵에는 빌 게이츠를 둘러싼 음모론이 팽배했습니다. 수년간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에 힘써온 빌 게이츠의 행적, 그리고 그의 2015년 테드 강연 영상에서 핵무기보다도 바이러스가 더 무섭다고 했던 발언들을 악의적으로 짜깁기 해서 의혹을 증폭시키는 콘텐츠들이 SNS를 중심으로 떠돌았었죠. 이 음모론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플랜데믹이라는 다큐 영화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현재 이 혹세 무민하는 영상은 유튜브 등에서 다 퇴출된 상태라네요.
오죽하면 빌 게이츠의 딸이 지난 2월 백신 접종을 하면서 슬프게도 백신이 우리 아빠의 천재성을 나한테 이식시켜주지는 못했다며 비꼬았겠어요? 그러다가 백신 개발 및 접종이 본격화되자 이번에는 각국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음모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정부와 제약회사가 공모하여 위험한 백신 접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요. 근데 이 정도를 가지고 코로나 전국이 참 복잡하다고 생각하기엔 이릅니다. 이제 진짜 백신 전쟁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백신 접종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지만 어쨌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더 나은 대안이 없는 현 상황에서 이른바 백신 내셔널리즘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EU와 얼마 전 여기를 탈퇴한 영국이 백신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하도 복잡해서 이 머리 좋은 버니도 전말이 매우 헷갈렸는데 한번 재구성해볼게요. 니네가 만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왜 요새 조금밖에 안 줌? 내가 언제? 그런 적 없음? 웃기시네. 니네가 만들었다고 니네 나라에 더 많이 쌓아두려는 거잖아. 그럼 우리도 생각 있지? 우리에겐 화이자가 있음. 이제 우리도 우리가 만든 거 니네한테 안 줌. 헐,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어디 한번 해봐. 무슨 일이 일어나나? 두고 보자규. 이러지들 마셈. 우리 화이자 백신에 들어가는 지방 성분 영국한테서 받아야 한단 말임. 중국이 히토리를 정치 무기화했던 과거 사례의 데자뷰인걸? 각 나라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자국민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탓할 수는 없지만 앞서든 예처럼 선진국 중심으로 백신 물량을 과잉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말 그대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분배하기 위한 코백스 퍼실리티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게 아닌가 우려되네요. 선진국들이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하는 동안 여러 나라들이 나름대로 분투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스푸트닉 V, 중국은 시노백이 코로나100이란 자체 백신을 개발했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선진국들이 싹쓸이 중인 소위 메이저급 백신을 보유할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 저개발국들의 이 백신을 비싼 값에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답니다. 백신 양극화 내지 백신 불평등 이야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죠. 각국의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자 스페인과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 여권을 도입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한 사람에게 입국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수에서 관광객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코로나 전파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을 받아들여 침체된 경제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정작 국제보건기구에서는 백신 여권은 특정 이유로 백신을 못 맞은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제도이며 백신 여권을 요구하는 것은 체제 속 부당함과 불공정을 각인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죠. 백신 전쟁은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와 백신 리터러시 확대가 소기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측정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겐 코로나 팬데믹뿐 아니라 지구온난화, 탄소 중립, 미세먼지 등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올해 백신 전쟁을 무사히 마치고 또 다른 전장에 나서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내자고요. 이상 버니였습니다.